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네,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될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원주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30년 예산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짧고 굵게 인사를 좀 해주셨어요. 예산 경제 전문가다. 네. 뭔가 굉장히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이제 좀 프로필에서 만나보고요. 일찍이 이제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정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침 7시경부터 출근하시는 분들께 길거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보다는 요즘에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음료수도 건네주셔서 오히려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오전 오후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듣기 위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요. 또 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또 인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제가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쌍방향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상대 후보하고 네. 같이 영상에 나온 선의의 경쟁이라는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정치 신인들의 홍보 영상 그 조회수를 훨씬 뛰어넘는 4,900회 네.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조금 예.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우리 시민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선의의 경쟁 네. 어떻게 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상대 후보님도 사실은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또 저도 상대 후보님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그런 건 저도 좀 안 하는 게 맞다. 지양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요즘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김완섭 후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저희가 먼저 프로필 좀 읽어드리면서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의 장남 김완섭. 학업을 마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당당히 합격. 그렇게 공직에 입문했고요. 이후 경제부처에서 활동하죠.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까지 재직을 했고요. 지난해 6월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 확고한 예산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그에게 정치권이 손을 내밀었으니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30년 경제 예산 전문가로 예산이라면 국회에 있는 누구보다 훤하다고 자부하는 김완섭. 예산의 물기를 원주시로 끌어오겠다는 포부로 나왔습니다. 그가 국회의 문턱을 밟을 자격이 있는 인물일지 오늘 김완섭 후보를 낱낱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를 예. 아주 있는 그대로 제 경력을 예. 다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예산실장이라는 자리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이라는 자리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원주 출신으로는 예. 그 처음입니다. 아. 네, 여태까지는 강원도나 원주 쪽 출신들은 네네. 예산실장이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운이고 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원주 출신으로는 아예 처음이다. 네, 예산실장까지 지낸 인물은 내가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나는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예. 제 맡은 바 일은 잘 해야 되고요. 특히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은 소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재단하면 그 똑같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도 수용성도 떨어지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 소통의 노력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좀 제가 균형된 감각으로
실장까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본인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다고 처음에 언급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미 약간 준비된 듯한 그렇게 슬슬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나는 좀 균형된 감각과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통하지 않았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만나뵀던 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시장 군수님들이 전국에 230분 계시잖아요. 네. 국회의원 300분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또 부처의 장차관들 계시죠.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거 왜 안 하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무적으로 풀어내는지 그러려면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경력이 또 지금의 상황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30년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산 전문가로서 한 길을 걸어왔다가 정치권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때의 좀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나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30년간 쌓은 경력을 조금 더 활용하면 우리 원주를 위해서도 좋고 또 제가 그 원주를 위해서 일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심 없이 하고 네. 또 원주 발전에 제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또 결단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고 자리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동안의 어떤 나의 길 안에서 나의 좀 성과가 있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크게 몇 가지만 한번 네. 꼽아볼까요? 일단 제가 그동안 이제 공직 생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일단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제대로 펴나갈 때 그리고 또 사회 변화에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그 정책으로 만들어 갈 때, 뭐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2008년 말에 전 세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09년까지 저희도 엄청 그 기업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근로자들이 많은 해고 위기에 있었고요. 네. 그때 IMF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근로자들을 그 회사에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산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네. 그거를 대폭 늘려서 거의 2조 원 넘게 불과 몇백억 예비로 있는 거였는데 그걸 2조 원 넘게 늘려가지고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되도록이면은 기업에 많이 남아 계실 수 있도록 네.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게 IMF 위기 때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근로자들이 실직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았죠. 뭐 거기 이제 경험이 조금 그런 쪽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환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00년에 제가 그 시내버스를 CNG 버스, 그러니까 압축된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그 버스에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네. 그 버스를 도입하는 걸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는 대기 환경에는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는 비 오면은 깨끗해진다. 먹는 물만 신경 쓰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에서 진짜 끝까지 치열하게 토론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원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뭐 오페라 하우스에 이어서 뭐 반도체 아카데미나 반도체 실증센터 네. 그리고 정짓들 네, 그 조성하는 거 뭐 등등에도 제가 좀 관여하고 좀 기여한 바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원주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좀 방향을 제시하고 조금 우리 삶을 좀 개선하는 더 이런 데 한 것들이 아마 공직자로서 제일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일상과 정말 맞닿아 있는 그런 정책들을 네.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네. 생각해내시고, 네. 예,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대량 실직을 좀, 네. 예, 예방을 하셨고, 2000년도에는 CNG 버스를 이제 시내버스에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또 환경 문제에도 신경을 쓰는, 예, 그런 업적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원주와 관련해서도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 아카데미, 네.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현직 의원. 네. 하고 맞붙게 된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아까 선의 경쟁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 네. 예,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께서 저보고 아직 때가 묻지 않은 무공해 정치 신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도 그에 걸맞게 그냥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도전자인데 조금 거칠게 좀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토론과 여러 가지 그 쟁점을 만들어야지 이게 저 도전자한테는 유리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일견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유권자분들께서 이미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성숙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나왔고 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예. 좀 민심을 배우고 그 배운 민심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서 4월 10일 선거 때 좋은 선택 받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이런 아직은 나만의 그런 때묻지 않음이 네. 이런 순수함이 네. 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 원주 시민들 대부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 뭐 경박하게 막 상대방을 공격한다거나 뭐 네거티브를 깎아내린다거나 한다거나, 예. 이런 것은 뭐 정치하면서도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선거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큰 성과들 네. 3가지 정도 네. 뭐 꼽아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과연 김한석 후보가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그 선거에 출마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원주가 그동안 조금 더 발전했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라는 네.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주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뭐 로드맵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가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그리고 문화가 좀 어우러진 도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좀 편안한 도시, 이런 4가지 정도를 갖춘 도시가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4가지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원주 시민들께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드린다. 네.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 원주는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점을 잘 살리면 우리가 원주가 서울로 다 흡입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원주로 더 많이 와서 관광객도 늘고 또 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약 중에 그 철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전철, 네. 그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공사하는 그 전철의 종착역을 서원주가 아니라 원주역까지 원주역으로? 가져오는 걸로 그거는 제가 검토를 끝내서 약속을 드렸고요. 네. 또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GTX-D도 언급하셨어요. 근데 GTX-D도 지금 현재 원주까지 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원주의 어느 역인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원주역까지 가져오는 걸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혁신도시나 무실동이나 흥업이나 이런 데 사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기업이나 관광객도 원주역까지 오시니까 또 저희들 관광객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주를 떠나지 않고 원주에서 많은 분들이 정주하고 사십니다. 음.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우리 원주는 중앙에서도 그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의료기기 산업을 조금 더 첨단화하고 또 그 우리 혁신도시의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병원도 있고 예. 의대도 있고 전부 다 이게 산학연이 뭉치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혁신센터 이런 거를 이루어 가지고 그쪽에 보건의료 쪽 관련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화 콘텐츠도 그렇죠. 예. 뭐 영화 한 편이면은 그게 뭐 자동차 수출 맞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것들을 원주에서 창작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학교도 만들고 네. 또 여러 가지 금융과 세제 쪽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도 하나 유치하고 또 드라마 세트장이나 이런 스튜디오 이런 거 만들어서 관광과 또 창작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일자리를 좀 만들고자 하고요. 또 이상하게 애들은 꼭 주말에 야간에 아픕니다. 아,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곳이 지금 없지요. 네. 달빛 어린이병원 다시 유치하도록 하고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기관들 좀 더 많이 원주에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가산수가가 건보 가산수가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가 대폭 늘려서 지원하고 또 병의원의 운영비 예. 저희가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늘려서 지원함으로써 그 아이들과 그 산모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문화 말씀드렸는데 예. 문화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 이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갈 데 없고 볼 거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원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예. 이 수도권에만 3개, 서울에만 3개가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요. 청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권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36만 인구에 걸맞는 도시에 그런 미술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원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려오셨다 네. 생각이 드는데 철도 공약을 통해서 여주 서원주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주 이제 원주역으로 바꾸고 GTX D노선이 미확정됐는데 이것도 원주역으로 끌어오겠다 네. 얘기하셨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제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의료 기업들을 첨단화시켜서 좀 더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소 등을 좀 만들어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런 창작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도 끌어오겠다 네.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네, 예, 네. 필수 의료기관 문제도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김한석 후보가 가진 나만의 장점, 네. 강점, 네. 매력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아무래도 제 장점은 경제 전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제부처에 30년 이제 일했으니까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또 600조가 넘는 예산을 배분하는 또 실무 책임자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출신처 예산실장 차관하면서 원주의 현안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청사진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청사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소통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통 많이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청와대에도 2번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2번 이렇게 파견 나가는 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 경험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것의 중심은 민생이라고 봅니다. 민생이 제대로 돼야 또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그동안 쌓아왔던 30년간 쌓아온
중앙부처와 국회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제가 쌓은 경제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민생을 잘 보듬는 또 원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려서 좋은 선택을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민들께 잘 임무를 보고 뽑아주십사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고요. 네. 후보들의 신청곡 하나씩 예. 예, 이 코너 끝나면 틀어드리는데요. 네. 어떤 곡 좀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여러 가수 제가 좋아하는데 네. 김필이라는 가수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예. 오늘 하루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도록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당신만이 라는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평상시에 좀 좋아하셨던 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곡을 좀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네. 뭔가 위로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필의 당신만이 저희가 이따가 들어드리고요. 네. 오늘 제22대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원주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